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2610선까지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880선에 안착하면서 어제 거래를 마쳤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면서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0.3%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608포인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소폭 하락하면서 어제 880선 안착했는데 지금은 87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캐나다 쪽에서 깜짝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에서 FOMC 회의에서 과연 미국은 어떤 금리 결정을 할 것인가 조금 더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장의 상황이 펼쳐지겠고요. 이러면서 FOMC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횡보하는 모습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또 발동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자, 여기에다 오늘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죠. 끝까지 변동성 체크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잘 준비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잘 솎아내면서 저희가 투자 수익 올릴 수 있는 시장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증시 파워10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지?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해결책도 알려드리고 투자 전략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프로머스의 이해나 이사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네. 자, 어떤 종목을 두 분이 또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해나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기가비스와 LG에너지솔루션 시작으로 하나머티리얼즈, SFA, 네이버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픽은 HD 현대일렉트릭, V원텍, 더구전자, 나무가, 한국카본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이거 내가 궁금하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해나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 네, 기가비스는 올 상반기 최고의 대여로 화려한 수요 예측 결과를 자랑하며 등장했는데요. 저 역시 정말 탐났던 기업이라 공모 청약을 통해 기가비스의 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 공모주는 기업 본연의 가치보다는 상장일에 매도 수익을 내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집중하지 않고 수익을 실현하고 나면 다시 그 기업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가비스의 기업 가치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가비스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로 광학기술을 통해 반도체 기판의 내층을 검사하고 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 검사와 수리 프로그램 모두를 자체 개발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춰 현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라인 무인화 설비는 업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 불황기인 올해에도 기가비스는 드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39%의 영업이익률과 3년 평균 30을 넘는 자기자본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가비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올해 확보한 자금을 설비 공장 증대와 연구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재물을 바탕으로 한 귀한 실력 있는 기업으로 상장과 함께 기가비스의 본격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해나 이사님, 기가비스 얼마 전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 종목을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뭐죠? 네, 저는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가져왔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잘 가고 있고 지금 오늘도 이제 거의 이제 정고점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잘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오. 이유인즉슨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에서 보더라도 사실 작년에 한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 했는데 올해 한 2,200억 이상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퍼센트로만 따지면 거의 한 7, 80%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급도 보면은 최근에 기관들이 거의 11거래일 연속 주워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많이 담는 이유는 기본은 이거예요. 저희가 2차 전지, 신재생 관련해서 IRA만 조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법안이 발의되고 이게 자금으로 집행이 돼서 실적이 찍히는 데까지는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존재를 하는데 IIJA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IIJA. 네, 인프라 투자 법안. 네. 네, 이게 이제 21년 하반기 때 11월쯤에 발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매출이 발생하느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전력망 투자액만 들어가는 게 732억 달러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포인트는 이거예요. 미국 쪽에서 보면 송전선 변압기가 40년 이상 된 게 70%고요. 네. 차단기가 45년 이상 된 게 60%입니다. 셀 3사가 25년까지 북미에만 17조 투자하고요. 최근에 중동 쪽에서 사우디, UAE 여기서 투자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건 전력기. 땡. 네. 네. 전력기. HD 현대일렉트릭 첫 번째 종목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네, 완성형 배터리 하면 국내 3사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시가총액이나 매출로 견주어서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북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대보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또 중국, 미국, 폴란드 등 해외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연간 캐파는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릴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엔솔은 최근 주력 시장인 유럽에 이어 북미를 영토로 확장하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스텔란티스, 혼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테슬라, 도요타 등 장기 고객사들도 완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내년에는 테슬라양 원통형 배터리와 최고 수준의 울트라 니켈 배터리도 양산해서 기술 격차를 벌린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현대그룹차와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엔솔은 북미 최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업체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좀 살펴볼 때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V1텍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게 한번 훈풍이 불었다가 요즘에 조금 잠잠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 시기에도 잘 가는 로봇주들이 있습니다. 네, 물류 로봇 관련된 주들은 꾸준하게 이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계속 고점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은 이거예요. 매출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 V1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작년 딱 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 적자는 아니었는데 영업이익이 없었습니다. 0. 네. 네, 근데 올해 84억 정도 예상해요.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왜 그러냐면 물류 로봇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라고 해서
AMR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나 물류 쪽에서만 썼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공장에서도 AMR 로봇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현대차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원텍이 인수한 회사 중에 시스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류 로봇을 또 개발을 하는데 현대차, LG전자, 삼성 SDI 공급 이력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사실 로봇 관련주들은 저희가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리는 게 노동력 감소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미 쪽도 그렇고 이제 중도재해 처벌법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조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로봇인데 자율주행까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공장에서도 테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게 V원텍 로봇 관련 종목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다음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네. 하나머티리얼즈는 실리콘과 전도성이 좀 더 높은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의 일렉트로드 링을 제조하는 반도체 부품 기업인데요. 현재 이 부품을 반도체 식각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하고 있고요. 도쿄 일렉트론을 비롯한 장비 제조 업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3D 낸드 플래시 등 고부가 제품을 생산할 때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주요 제품은 반도체 공정 내 반도체 칩 생산의 수율과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고부가 가치 부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재고 조정이 끝나고 하반기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면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품으로 인한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실리콘 카바이드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올해 약 16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총 영업이익 기여도는 2022년 4%의 수준에서 2024년 15%까지 높아지면서 하나머티리얼즈의 전사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삼성전자가 최근 식각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나머티리얼즈가 대표적인 수혜비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하나머티리얼즈의 아산 2공장이 올 8월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신공장에서는 실리콘과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종목 잘 체크해 주셨고요.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 갈게요. 더구전자 가지고 왔고요. 뭐 이번에 이제 WWDC에서 이제 애플이 드디어 네, 그렇죠. 공개를 했습니다. 비전 프로. 그리고 이제 프로라는 걸 달면 상당히 원래 고가, 그쵸. 네, 고성능 이게 되는데 사실 항상 프로랑 그냥 기본 버전이랑 같이 나오는데 그냥 대놓고 프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론은 뭐 비싸더라도 산다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는 뭐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심지어 이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저번에 그 민수 대표님이랑 얘기하다가 이거 어지럽다, 멀미 나온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눈 깜빡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프레임이 돌아가서 그것조차 없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수 대표님 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나옴과 동시에 사실은 생태계가 조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쵸. 뭐 이쪽에서도 당연히 애플 헤드셋도 많이 팔릴 거지만 국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빨리 삼성전자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은 이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12개거든요. 그럼 이 카메라에 관련된 주식들은 사실은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기존에 대비하면 스마트폰보다는 사실은 탑재 개수도 늘었죠. 단가도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거의 이 프로 한 대가 아이폰 4대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구전자 입장에는 당연히 외형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향후에 아마 아이폰 15가 지금 조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24년부터는 땡. 끝났네요. 네, 24년부터는 그렇죠. 비밀 이거는 비전 다른 프로 거. 네. 과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갑자기 안 계신 민수 대표님을 소환하셔가지고 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더우전자까지 봤고요. 다음 이해나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SFA입니다. SFA. SFA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과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부분에서는 국내외 디스플레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유통 산업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한 공정 장비와 생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산업 부분에서는 반도체 제조 관련 후공정 부문에서의 칩의 전기적 연결과 물리적 기능을 완성하는 외주가 공응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SFA는 SFA 반도체의 실적 악화로 올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친 가운데 이 와중에도 사상 최대의 수주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분기에도 신규 수주는 5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 팹 물류 수주가 예상되고 해외 2차 전지 수주와 국내 유통업체의 대규모 허브센터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사업군의 실적은 전년보다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전극 공정 장비 기업인 CIS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사업 부분 경쟁력은 더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수주가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로 실적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끝나셨군요. 네. SFA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길건우 대표님의 네 번째죠. 네, 이번엔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네, 방금 전에 민수 대표님 소환한 이유가 두 종목 얘기하려고 사실은 소환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애플 쪽 얘기는 더우전자를 얘기를 했으니까 반 애플 진영이 이제 삼성 쪽도 이제 그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나무가 쪽은 이제 삼성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은 헤드셋 쪽은 이거예요. 애플 쪽이냐 반 애플 쪽이냐. 근데 반 애플 쪽에서는 사실은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구글, 퀄컴의 라인업이 사실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애플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또 지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말이나 아마 내년 초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애플 헤드셋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독점 공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2차, 3차부터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도 또 올 거는 같은데 아직 시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을 보시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12개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센싱 모듈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인텔, 소니의 3D 센싱 모듈을 또 공급한 이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이 나왔고 삼성전자가 나오면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거의 미니 컴퓨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3D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땡! 좋습니다. 나무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애플의 MR 헤드셋이 공개가 되면서 여기와 관련된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우리가 선별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의 다섯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국민주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가장 투자 비중이 높은 부분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인데요. 다행히도 작년 플랫폼주 규제 강화에 또 포시마크 인수 논란으로 주가가 죽섰던 네이버는 올해 점진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머스 부문에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수익화에 집중할 시기로 거래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경쟁사 대비 수수료도 낮기 때문에 향후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작년에 인수한 포시마크가 글로벌 C2C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가 연동되면서 삼성페이의 오프라인 가맹점 약 300만 개에서 단말기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네이버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해졌는데요. 올해는 외부 결제액 증가로 외형 확대 그리고 포인트 적립 혜택 조절로 수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는 상반기 올해 가장 핫했던 GPT, 네이버의 GPT는 서치 GPT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서치 GPT는 초대 규모 AI 하이퍼 클로바를 고도화한 새로운 검색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부에서 올해 수익성 개선과 신규 수익 창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후다다닥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이버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길건우 대표님의 5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한국 카본 가지고 카본. 왔고요. 네, 제가 뭐 거의 한 2, 3주 전부터는 조선주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 저번 주에도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얘기했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조선 3사 같은 경우가 이제 선별적 수주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결론은 돈 많이 남는 걸 하겠다. LNG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부가 가치선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사실은 LNG 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뭐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들에 나오는 뭐 가이던스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55척 정도는 계속 LNG 선은 수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한 80척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결론은 LNG 선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본행제입니다. 근데 본행제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딱 양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성호 하이텍이랑 한국카본 두 군데가 LNG 본행제 시장을 거의 90% 정도를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G 선의 수주가 꾸준하게 쌓이면 쌓일수록 동성호 하이텍과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결론은 조선사들이 돈을 또 많이 남고 많이 벌어야 결론은 많이 그 밑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최근 신조선가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21년부터 신조선가가 반영됐을 때 사실은 실적이 좋거든요. 그럼 21년, 22년, 지금 23년이죠. LNG선 수준은 계속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요 제품 중에 사실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두 군데밖에 안 들어갔어요. 조선해양, 삼중. 근데 아마 하나오션 신규 수주 가능성도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한국카본까지 두 분이 5가지,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시장 상황이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까지 깜짝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 미국 쪽에도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미 증시는 결국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약한 모습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24% 하락한 2,60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8% 하락한 879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지수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또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장 초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댐이 붕괴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앞으로 3년 동안은 농사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의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지난해 흑해 봉쇄 이후 불거졌던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댐 붕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엇갈린 입장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을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파손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도적인 폭발에 의한 파괴 가능성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 공격이나 댐 구조가 취약해서가 아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직접 의도적으로 댐을 폭발시켰다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요. 어떠한 이유가 됐건 간에 일단 댐은 무너졌고 식량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우려와 리스크들이 잔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장 출발하고 현재 상황 어떠한지 개별주 소식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5% 급등하면서 8,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늘사료가 7%, 고려산업 2%, 팜스토리와 한타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고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 케미컬이 상승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전고체 관련주들에도 좋은 자극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학에서 분류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분할 상장 이후 연일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전고체 사업에 대한 관심까지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전고체 전해질 소재와 관련해서 특허 6건을 출원한 석경 AT의 주가도 오늘은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받아가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저평가 상태다라는 종목 보고서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투자 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 두 종목의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경 AT는 오늘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현재 6만 100원 선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장 초반보다는 조금 눌려가는 모습이죠. 4% 오르면서 22만 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주 확인해 볼 텐데요. FDA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내 업계 최초로 뷰노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뷰노는 자사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디캅스가 국내 의료 인공지능 업계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해당 기기는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혈압과 맥박, 호흡, 그리고 체온 4가지의 활력 징후를 분석해서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점수로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한 상시 감시가 어려운 일반 병동에서 의료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뭘까 하고 확인을 해보자면은 병원비가 220%, 그리고 헬스케어가 130%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 AI라던가 또 원격 진료 분야를 통해서 이쪽의 비용을 낮춰가지 않을까 하는 업계 기대감도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는 올해만 돼서 이미 280% 급등해준 바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현황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는 1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6,0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저희가 더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더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또 어떤 종목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분이 더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이에나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한국항공우주, SPG 두산, 두산 테스나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길건우 대표의 픽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BH, 모트렉스, 유니셈, 바이오니아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종목이나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분의 종목 릴레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있을지 궁금한데 이해나 이사님부터 또 이어갈까요? 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현재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실적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바로 삼바와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이 아닌가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 논의에서 특히 바이오 산업을 짚으면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제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연구기관과 첨단 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셀트리온 그룹주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잠시 서정진 혼외자 관련 리스크는 덮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관련 매출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사업인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1%,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81% 성장해 영업이익률 또한 다시 30%로 복귀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매출 상승을 견인한 부분은 램시마 SC, 유럽 내 매출 1천억 원이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램시마, IV, 트룩시마 등의 고수익 제품 중심의 매출 믹스 개선으로 영업이익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램시마의 총 유럽 내 점유율 67.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램시마는 유럽 내 자가면역 치료제의 대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6번째 종목으로 이어갔고요.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6번째 종목은 뭔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뭐 포스코 인터내 오늘 갑자기 너무 세게 가가지고 거의 뭐 15% 하고 고점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잘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MSCI의 결과 편입됐다는 거 나오기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에코그룹 다음으로 이제 갈 게 저는 사실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 네.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잘 가고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예요. 실적 좋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영향,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실적에서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 에너지 합병하고 나서 영업이익이요 기존 대비해서 거의 한 50에서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갖고 영업이익이 연간 한 3천억 수준으로 굉장히 늘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아예 대놓고 2차 전지 쪽으로 소재 사업을 대놓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포스코 퓨처엠에 이제 수산화 리튬을 거의 쓰는 거에 30% 정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공급을 할 거고요. 근데 갈수록 쓰는 양은 늘어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응급제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 흑약. 탄자니아에서 가져와서 25년 동안 75만 톤 공급 계약 맺었죠. 그다음에 포스코 클린메탈 향으로 또 폐배터리 공급 사업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2차 전지의 메인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갈 거다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들 계속 관심 많이 받고 있죠. 그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소개해 주었고, 자, 다음 이해나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요? 최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네, 이에 따라 미래 산업으로만 느껴졌던 항공우주 산업은 우리 곁에 조금 더 가까워진 산업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2025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누리호 4차에서 6차 발사에 실릴 고객은 현재 모두 차 있는 상태로 누리호 4차에서 6차 발사에 실릴 인공위성들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차 발사의 탑재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인데요. 해당 위성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약 470억 원이 투입돼 개발 중인 위성으로 고도 약 500에서 900km 상공에서 우주과학 기술 검정 등의 임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한국항공우주는 다음 달 출고식을 시작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폴란드 공군의 FA-50 12대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폴란드 공군의 전투력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는 현재 7개국의 141대의 TA-50 계열 경공 격기 수출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FA-50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수주와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BH입니다. BH. 지금 애플 쪽을 오늘 제가 무려 2종목이나 가지고 왔는데 그러게요.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OLED 얘기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OLED에 대한 향후 성장성의 메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태블릿, 노트북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OLED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애플 쪽에다가 이제 공급하는 게 BH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OLED용 RF PCB라고 있습니다. PCB라고 하면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보는 이 초록색 기판인데 네. 좀 플렉서블 잘 움직이는 게 이제 연성 RF PCB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기존에 아이폰에 들어간다라고 발표 났을 때만 해도 주가 정말 잘 갔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수주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아이패드라고 하죠. 아이패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 ASP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ASP가 거의 기존 대비해서 거의 2배에서 4배 정도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은 2배에서 4배 정도가 더 추가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OLED 쪽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당연히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H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용 BMS 케이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금 빨리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무선 충전 모듈 쪽에서도 사실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BH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애플 관련 종목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다음 8번째 종목이네요. 네, SPG입니다. SPG. 네. SPG는 정밀 제어용 모터와 감속기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로봇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감속기입니다. 네.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실제로 로봇 관절마다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품은 모터보다 만들기 어려운 부품으로 꼽히고 기업 간의 로봇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실제 감속기는 로봇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의 4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고부가 가치 부품이기도 합니다. 또 감속기가 소형화되면서 물류 자동화 설비뿐만 아니라 의류 장비나 2차 전지 생산 장비,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등 반도체 공장과 자동화 설비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SPG는 현재 연 10만 개 수준의 하모닉 감상기 생산 능력을 하반기까지 15만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글로벌 로봇용 감속기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2배 이상 규모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소형밀 감속기 분야에서 한국 기업 중 SPG와 SBB테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했고 또 이 중 유일하게 SPG만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SPG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최첨단 PDP, LCD 라인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미국의 기업에도 관련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PG 감속기 관련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길건우 대표님. 네, 모트렉스 모트렉스. 가져왔고요. 네,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 한번 기록했었고요. 그러니까 주력 제품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자율주행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조금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최근에 자동차주 좀 올랐다가 잠시 쉬고 있잖아요. 네네. 주가도 지금 살짝 잠시 쉬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때를 조금 노려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지만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PBV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은 이제 자율주행에서 특수 목적 차량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사실 이쪽 시장은 앞으로 성장성은 저희가 두 번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거의 이제 수치로 따진다라고 하면 연평균 30% 이상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패키징 관련한 거 쌍용 차량 5년간 1,800억 수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슈 나왔을 때 잠깐 주가 갔다가 살짝 조정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매출로 그대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은 또 최근 들어서 자회사 모트렉스 EV라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사업
MOU 체결해서 지금 3개 정도 모델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있고 저희가 로봇주들 말씀 많이 드리는데 자회사에 건설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적 받쳐주고 향후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트렉스까지 소개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9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두산입니다. 두산. 네, 제가 드물게 지주사를 픽했는데요. 네. 작년 두산 테스나를 인수한 두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주요 종속 회사로는 작년 굉장히 핫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수소 대표주인 두산 퓨얼셀, 그리고 두산 밥캣, 광고업체인 오리콤 등이 있습니다. 대형 원전 사업의 재개와 SMR 수주 본격화에 따른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산 밥켓의 북미 제조업 회복 수혜로 실적 모멘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테스나 실적이 인식되면서 각 종속회사들이 올해 훌륭한 두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실제 두산은 작년 적자에서 올해 큰 폭 실적이 개선되는 한 해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은 다른 신사업인 협동로봇과 수소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협동로봇 사업을 하는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기업 공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몸값을 약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고요. 지난달에는 식음료 산업에 특화된 협동 로봇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또 이 시리즈는 기존 제품보다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유선형 디자인을 택해서 주방 등 설치에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하는 두산 퓨얼셀도 트라이젠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실적 모멘텀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두산 지주사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의 9번째 종목은 뭐죠? 유니셈입니다. 유니셈. 네, 저희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쪽에서 사실은 뭐 장비주가 사실은 수혜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크러버랑 칠러를 생산하는 주요 장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에 다 들어갑니다. 네. 뭐 그래서 양쪽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유해가스 정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칠러는 온도 유지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고성능화되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필수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가 삼전, LG 디스플레이, BOE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혜 그대로 다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BOE에 대한 수혜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쪽 얘기할 때 보면 항상 중국에서 추격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결론은 증설하고 라인하고 여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장비 수요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워낙 수주 받아놓은 게 많아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BOE.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 이후에도 사실은 유지 보수가 꾸준하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매출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크게 빠지는 것도 크게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바로 전고점 이상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니셈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 테스나는 두산이 지난해 인수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입니다. 테스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공정으로는 테스트 전문 업체로 후공정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은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징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중 웨이퍼 테스트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주 고객사로는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두고 있습니다. 테스나는 최근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 20% 이상의 실적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상대적으로 업황의 영향을 적게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테스나는 두산이 반도체 사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기업이기도 한데요. 두산은 테스나를 테스트 분야 글로벌 탑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향후 5년간 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테스트 장비 2대를 도입하고자 두산 테스나에서는 2천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두산의 서포트 하에 테스나의 실적 기복 없는 점진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까지 마지막 종목 이해나 이사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10번째 뭘까요? 마지막 종목이죠? 네. 저는 바이오니아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오니아요? 우리 교수님 탈모 있으세요? 저는 없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풍성하시죠. 근데 이게 제 주변에도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도 있죠. 정말 제 많습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40대 넘어가면 심지어 요즘에는 30대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탈모 치료제만 나오면 진짜 이건 전 세계에서 대박이 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테스트를 하고는 있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이 지금 코스메르나라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마케팅도 안 했어요. 자사몰에서만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렸는데 이번에 아마존에 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에다가 이제 아마존을 업었으니까 마케팅을 아마존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방금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탈모 얘기했지만 탈모 인구는 전 세계에 많습니다. 많죠. 네, 국내 탈모 시장 규모가 보니까 한 1,300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글로벌 시장 규모가 4조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아직까지 탈모 증상 완화하는 화장품 중에서 크게 메가히트한 상품 자체는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아마존에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빨리 치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타이틀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 RNA 기반한 탈모 화장품입니다. 이게 항상 세계 최초라는 게 또 있으면 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조금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바이오니아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되겠고 가격 전략도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나 이사님부터 어떤 종목 고르셨는지 볼까요? 네, 저는 두산 테스나를 지금 반도체가 가장 핫하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를 최선호주로 선택하고 싶고요. 매수가는 3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관도체 관련 종목을 좀 살펴보자.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목표가는 41,000원 정도로 잡아주셨어요. 자, 그럼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바이오니아. 마지막에 얘기를 할 거고요. 탈모인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지금 사실은 밴드가 지금 5만 원대가 조금 좀 눌려 있었거든요.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홍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바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고점이 77,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충분히 1분기 안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75,000원 정도로 잡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반대로 손절 라인은 45,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전고점 77,000원보다 약간 낮게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7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자, 오늘 시장에서 두산 테스나와 바이오니아 두 분이 골라주신 탑픽 종목 시청자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들 더 가지고 오셔서 좋은 설명과 투자 전략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